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 이후 원주시와 강원도가 같은 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원팀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특화도시 선정과 군용 드론 생산기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원주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강원도, 원주시가 같은 당 소속 단체장 체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겁니다. 선거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헬로비전과의 대담에서 도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가 잇따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큰 스케일의 대규모 투자들이 진행이 되면 이게 뭔가 곳곳에서 지금 뭔가 새로운 게 들어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마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첫 번째 변화. 올해 안에 그걸 느끼시게 될 거고요. 실제로 원주에는 군용 드론 생산기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업과 국내 기업의 합작으로 드론 생산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정부의 국방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적지 않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은 같은 당인 강원도 그리고 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원주에 더 큰 선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구자열 당선인이 공약한 첨단 원주 구상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서원주 일대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원주시가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에 선정되면서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원주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원주 일대에 제2촌복단지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여기를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것은 경제 자유구역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역할이 지금 큽니다. 현재 구자열 당선인은 우상호 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옛 종축장 부지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강원도, 원주시의 원팀 체제가 원주 발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민선국이 강릉시 시정구호가 함께 바꾸는 미래, 모두 행복한 강릉으로 확정됐습니다.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새 시정구호에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강릉의 미래를 바꾸고 변화의 성과를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선국이 강릉시는 시민 중심 소통 행정과 현장 중심 적극 행정,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등을 시정 전반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중남 강릉시장 당선인은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행정의 변화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시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요트인들의 축제인 제23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가 26일 강릉 사천진항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요트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진행됩니다. 전국 요트 대회가 강원도에서 열리는 건 2010년 양양대회 이후 16년 만으로 해양 레저 문화 확산과 지역 해양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며 구명조끼 나눔과 해양 안전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떼가 벌써 남해안을 뒤덮었습니다. 예년보다 높아진 수온 탓에 출몰 시기가 한 달 가까이 빨라진 건데요.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한 채 해파리 제거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의 고성만 앞바다. 어선 두 척이
팽팽히 담긴 그물을 끌며 바다를 가릅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그물 안은 투명한 해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보름달 물해파리입니다. 현재 고성 앞바다 수온은 20도를 웃돌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도 이상 높습니다. 해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해파리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어민들은 조업보다 제거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성 해역에서만 하루 평균 14만 톤 가량의 해파리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말하자면 그 정도로 지금 해파리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3, 4일, 4, 5일 꺼가지고는 되지는 않은 입장이고 이를 꺼려고 하면 한 20일 정도 꺼야만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될까 이리 싶습니다. 고성과 통영 등 경남 남해안은 물론 전북 새만금 방조제 해역까지 해파리주의보와 예비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왕성한 번식력이 문제입니다. 대량으로 유입된 해파리 무게에 그물이 찢어지기 일쑤고 함께 잡힌 어류의 상품성도 떨어뜨립니다. 지자체도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보름달 물해파리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엄청난 번식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군은 예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 연안에는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해파리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그물 손상과 어획량 감소를 일으킵니다. 또한 양식장과 양식생물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바다와 함께 찾아온 해파리의 습격.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개장을 앞둔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수질과 백사장 모래 등 환경 안정성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동해안 21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환경 안정성을 검사한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닷물은 대장균과 장구균이 환경 기준 이하로 나타났고 백사장 모래도 중금속 안전 기준 이내로 조사됐습니다. 또 해수욕장 내 캠핑장 수도시설도 미생물과 유해물질 검사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정학 동해시장 당선인은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동해시의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민선 9기 동해시정 구상을 최성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상인, 어민, 청년, 기업인, 어르신 등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제 동해시가 변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기쁨보다 먼저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것은 시장이라는 직책이 아니라 동해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를 출범을 앞두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현안과 우리 공약 계획에 대한 지금 부분들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본 부서 주요 업무 보고는 마쳤고 이번 주 중으로 공약 사항에 대한 협의와 검토를 마칠 예정입니다. 저희 인수위원회에서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성과 중심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순한 업무 인수가 아니라 동해시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변화가 취임과 동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틀 안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부분이 먼저 바탕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만들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동해시가 항만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를 이끌어 왔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대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해양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우선 챙겨볼 생각입니다. 조직 개편은 제가 7월 달에 가면 조그만 인사는 있겠지만은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특징이라든가 또 개성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어떤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6개월 동안은 그런 파악을 한 이후에 조직 개편을 통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 전체적인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해양 경제가 우리 동해시를 경제를 지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경제라든가 해양 경제라든가 해외 안보, 북방 물류, 북방에 대한 어떤 항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다가 동해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정책으로 또 만들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강원도 4개 시 중에 4개 시에 속하는 우리 동해시가 예산 자체가 6천억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자립도가 한 17%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립도가 낮다 보면은 도 예산이나 국가 예산을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츰 우리 자립도가 높아지면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1조 예산 시대는 4년 안에는 꼭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4년은 동해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약속보다 결과로, 정치보다 시민의 삶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는 여와 야가 왜 필요 있겠습니까? 또 보수니 진보니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 여와 야, 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동해시 발전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도와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최대한 동해시 발전과 또 동해 시민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철원군수 당선인은 민선국이 비전을 사람과 일자리 중심, 모두가 잘 사는 철원으로 정했는데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김동일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판단을 어렵게 진실되게 이 김동일을 선택을 해줬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소중했던 선거 같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국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역지사지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갖고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 자체에 근간을 두면서 모든 정치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의 정책을 정확히 좀 펴 나가야 했다는 생각을 갖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정책은 사실 우리가 편들 주민들이 호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 중심의 정책을 피면서 거기에 이제 또 더 한 가지 먹고 사는 문제에 중점을 둬서 일자리 중심의 모든 정책을 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사람과 일자리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1호 사인이 소통 행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직원들이 이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좀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자리 중심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말로만 일자리 중심이라고 외치면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제과를 매번 드리는 얘기지만은 아마 경제국으로 승격을 시켜서 모든 경제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컨트롤 타워를 한 곳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이 경제국이 생기면은 철원군의 제1국이 되지 않을까, 첫 번째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큰 틀에서 모든 것을 잡아서 나간다 그러면은 또 공직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자리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뭐 더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또 그 기업 유치하는데 또 나름대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을 소상히 또 알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제국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할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를 선택을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주민의 뜻에 반하는 일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그 마음들을 잘 담아서 정말 그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 자체의 근간을 둬서 모든 것을 주민 편의로, 주민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믿고 주민들께서 성원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잘하겠습니다. 제12대 춘천시의회가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의회와 회기 운영 방식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2대 의회는 다음 달 6일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6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2026년 강원 노인 일자리 사업평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치러진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태백시와 인제군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 등 41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그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 20여 년 동안 실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건강을 책임지며 노인복지 정책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강원도는 약 8만 개 규모의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체육회와 파라타 항공이 다음 달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강원 선수단의 이동 편의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강원 선수단 800여 명은 항공권 할인과 추가 수화물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 기관은 선수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